확연하게 다른 시대에서 성장한 여러 세대가 한데 섞여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가족만을 바라보며 당신을 희생하시던 부모님의 삶부터 시대적 풍요로움으로 모든 문화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조카들까지. 세대 차이가 아닌 시대 차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시대에서 성장하고 경험하고 각자의 삶을 살았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삶이 각자의 시대 속에서 결코 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청춘들에게 묻고 청춘들이 답하다. 청춘들의 청춘 이야기 영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꿈꾸는 30살 이정진입니다. 기획 2년차 김현우입니다. 저는 찜닭의 고장에서 온 27살 이하연입니다. 네, 저는 30살 설동준이라고 하고요. 다른 분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젊은 세대를 다루는 컨텐츠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혹시 대학내일에서 발행하는 캐릿이라는 뉴스레터 보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그거 처음 알게 되고 캐릿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되게 제가 하나도 모르는 트렌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이 지금 최근 유행하는 콘텐츠를 다 모아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그거 배우는 그 과정이 되게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그 캐릿에서 나왔던 컨텐츠들 중에 보시면서 이거 진짜 너무 신박하다, 너무 신기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줄임말 소개해 주시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도 줄임말 쓰긴 했는데 요새 분들은 완전 진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다 줄이고 쓰고 계셔서 그거 배우는 게 제가 가장 신기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좀 긍정적인 거 말고 부정적인 컨텐츠도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SNL이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조금 유행이 지난 거기도 하고 할 텐데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그 캐릭터를 잡고 나오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MZ 행동들을 이제 좀 과대하게 보여주시면서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어폰을 끼고 뭐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약간 좀 마이웨이 스타일로 이렇게 융화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컨텐츠들이 부정적인 면들도 있고 긍정적인 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청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기도 한데요.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실패라고 생각되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대학교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한 게 제 인생의 가장 그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더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해서라는 아쉬움보다는 내가 갈 수 있었던 곳들을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아예 넣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움으로 남아서 그걸 가장 그 실패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도전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네, 맞아요. 와닿았던 그게 것 같아요.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한국에서 항상 이제 대학교가 초중고의 결과 그리고 취업은 대학생활의 결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래서 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또 비슷하게 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불필요한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했던 그 경험이 제일 후회되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인데요. 분명 영양가 없고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득이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음에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실패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20대 때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많은 사람들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시기인데 그때 이게 나의 뭔가 전부인 것처럼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진짜 끊어내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30대 들어와서 보니 어차피 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연연하다 보니까 힘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걸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실패 경험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도착한 질문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요즘 청년들은 진로 선택 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겠는데 저는 평생 계속 일을 하려 그러면은 무조건 좋아하는 게 먼저 돼야 지루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저는 돈과 워라밸, 그러니까 출근, 일하고 퇴근 이게 확실한 직종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야근을 하게 되면 내 생활이 없고 그럼 또 피곤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출근하면 또 피곤하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보다 그냥 딱 워라밸 딱 지키고 그만큼의 돈 받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아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는데, 이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100세 인생에서 직업 4개쯤은 가져야 된다, 이게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근데 그건 사회 초년생 때만 가능하니까 무조건 내 능력을 키우고 자아실현을 얼마나 할 수 있냐? 그게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저는 주변에서 말하면 뭔가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직군,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빠진다면 안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알바들도 많이 해봤는데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맥주집 알바였거든요. 그게 왜 인상이 깊었냐면 거기에서 노래를 틀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그 분위기를 제가 선곡하는 노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나로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그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일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누가 와도 대체가 안 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희망한 직종 이렇게 해서 뭔가 명사가 아니라 키워드나 동사 형식으로 많이 요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생활을 조금 망치기보다 내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영님에게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야근 워라밸이 역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야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어쩔 수 없음이 너무 길게 연장이 되면 그때부터 좀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있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인력 분배나 일 분배, 업무 분배들을 못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도 공감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딱 보고 제 주변 친구들이랑도 많이 하는 이야기여서 이 질문을,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도 항상 하는 고민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거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이것도 제 경험에 빗대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을 가리키는 조교나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부딪히면서 학생들한테 배울 점도 있었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학생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배웠는데요. 행복과 잘 산다 이 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청소년이었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선생님이었던 제가 형이라고 이름이 불리면서 형 그때 형 덕분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잘 산다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냥 그날 밥을 먹다가 막 파가 하트 모양이면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뭐 돈이 더 많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이래라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특별한 거에서 그게 일상이면 더더욱 좋고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고 그런 행복이 모여서 잘 사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과 잘 산다는
내가 심리적으로도 평이하고 안정된 상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고 내 인간관계도 사람들도 다 내가 나랑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잘 살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행복은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수치가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면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농담이고요. 이제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웃을 수 있으면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곰돌이 푸에서도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얘기 있는 것처럼 뭔가 행복한 일이 하루에 하나씩 정도 있는, 웃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행복의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오잖아요. 아까 하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집착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행복을 찾기도 하는데 그게 점점 지나가다 보면 사실 저희처럼 어느 정도 그 20대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이번에는 정진님부터 한번 제가 학생 때로 돌아가면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연극부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연극부가 막 아침에도 소집되고 막 저녁까지도 해야 되고 이렇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워킹홀리데이를 가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는 뭐 나중에 취업하고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킹홀리데이는 정말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여서 그걸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연님은 저는 좀 더 놀아볼걸? 하는, 그러니까 너무 친구들과 평이하게 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동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골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랑 그 안에서만 놀았는데 뭐 서울 가서 뭐 놀이동산도 가보고 아니면 뭐 저기 강원도 끝까지 가서 친구들이랑 뭐 서핑도 해보고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해볼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수님은 혹시 저는 진짜 학생 때 꼭 해보고 싶은 거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학생 때 창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느낀 점이 어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창업 경진대회를 가거나 발표를 나가면 이제 학생분들이 창업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열정이랑 그 진짜 물불 안 가리는 그 패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꼭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창업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느님은 뭐가 있을까요? 다들 좀 멋있는 말씀하시고 되게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학생이라는 그 키워드를 고등학교까지 내려가 보면은 제가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남녀공학을 가는 게 되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녀공학에서 딱 이루고 싶은 게 딱 세 가지였어요, 저는. 첫 번째는 편의점 로맨스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요. 편의점에서 그렇게 인연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체육대회에서 그 다 같이 반티 맞추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남고는 이제 미통 벗고 축구 우승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축제, 이제 학교 축제나 이런 거에서 다 같이 준비해서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거 뭐 되게 청춘을 다시 한번 즐기고 싶다? 예,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딱 어떻게 보면 다 연애에 관련된 듣기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 같은데 저는 만약 학생 때, 만약 대학생 때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그냥 그때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저는 휴학을 엄청 오래 해서 나중에 제 친구들이 다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재미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전 연애. 너무 그 대학생 때 정말 그 학생 때 취업하기 전에 풋풋한 연애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 그걸 못 해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좀 이래서 한번 제가 꼬리짐을 한번 가보면 해야 하는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를 해야 하는 때, 취업을 해야 하는 때, 결혼을 하는 때, 이런 사회에서 정해놓은 좀 보편적인 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는 어떤 이질감이나 그런 것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제가 27인데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취업을 하라고 푸시를 좀 많이 넣는 시기인데 지금 저는 사실 취업 말고 이것저것 다른 것도 조금 도전해보고 싶은 시기인데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의 어른들도 너가 지금 취업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한 30 앞을 두면은 아무도 너 고용 안 해주고 아무도 너 그 취업 시장에 들게 하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취업을 해야 되는 때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딱 저희 연령대 친구들,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보고 해보는 것들이 나중에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보다 직업은 더 많아졌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른들은 조금 괴리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정진님 그런 거 있으실까요? 때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저는 20대 딱 초중반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을 해야 하는 때, 그러니까 저도 하연님이랑 동일하게 취업을 해야 하는 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순간 온전히 못 즐겼어요. 이게 그 순간에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도 아 근데 나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러다 즐겁지도 않고 뭔가 그런 시기를 보냈었던 것 때문에 그때가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혹시 유은님은 때라고 하면은 아마 제 말씀이 모든 분들이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등학교 때도 힘들었고 20살 때도 힘들었고 21살 때도 힘들었고 모든 순간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지금 성적이 그 수능 성적이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고3 때는 대학교 잘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20살 때는 좋은 대학교를 못 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근데 그런 매 순간들을 항상 힘들었다?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동준님은 또 유리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때들이 다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어차피 결국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힘든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은 옛날에 정말 보편적인 딱 20살에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26에는 뭐 남자들은 26, 여자는 24에 취업을 해야 되고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는 청년 세대들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가 다른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진 건데 그 시대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세대 차이 뭐 MZ니까 청년이니까 이렇게보다는 아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 라고 조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 시대 차이입니다 라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좀 저희 생각도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질문으로 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연애 여부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안정감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결혼 여부에 대해서. 서울은 먹이는 있는데 둥지가 없고 지방은 둥지는 있는데 먹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안정감을 좀 찾을 뭐 심리적 안정이든 경제적 안정이든 안정감이 하나쯤은 좀 있어야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같은 고민하고 계셔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변에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있나요? 요새 그래도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 때도 이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거의 다 연애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점점 다 결혼 시기는 다 늦춰지는 것 같아서요. 좀 되게 다들 동질감을 느끼면서 결혼 언제 하지라는 생각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별로 생각이 없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오면서 행복하게 사는 집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상황만 보여줘놓고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제가 그래서 어른들한테 저 비혼주의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니 같은 애들이 제일 일찍 가더라 이러거든요. 전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은 무조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애도
뭐 필수는 아닌데 뭐 하고 싶은 사람 생기면은 적당히 지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하연님처럼 연애랑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낭만이 없어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낭만이 없는 연애나 사랑은 저는 그냥 역할놀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그냥 낭만이 없어지고 그냥 외로움을 해소한다던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현실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이 연애나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 혹은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놓아야 하는 것들, 이런 현실을 잘 알다 보니까 그러면 나 안 해. 난 아직은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랑 비슷한데, 요즘은 핵가족이 많잖아요. 옛날엔 대가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가족 내에서도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뭔가 상호 간에 이런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핵가족이다 보니까 뭐 외동이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많아봤자 한두 명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조금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더해서 요즘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여행도 있고 뭐 스포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고 그 개인주의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맞추는 부분에서 서로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개인주의, 그리고 나의 것들, 나를 챙기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텐츠들이 다양해지고 저희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생기는 괴리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출산이나 육아도 말씀해 주신 결혼, 연애에 대한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아가서 요즘에 출산이나 육아도 많이 안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 주변에는 출산, 육아, 결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출산이 떨어지는 거다,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결혼이 떨어지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아까 하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주변의 비혼주의자들이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주위에 비혼주의자 한 4명 있었는데 다 좋은 사람 만나니까 결혼을 일찍까지는 안 돼. 결혼은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조금 다음 질문은, 청년들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회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HR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자체는 이제 조금 못하시는 분이나 잘하시는 분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 숙달만 되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다른 후임이나 선임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게 가장 원활한 분들이 가장 회사 생활을 좀 잘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윤우님은 뭐가 있을까요? 중요시 여기는.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기본만 해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기본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되게 별거 없어요. 사람 만나면은 인사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가 받아쓰기잖아요. 맞춤법. 그 맞춤법 하나, 문서 하나로 저의 신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소한 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맞췄다고 사람한테 신뢰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별거 아닌 그런 기본적인 게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회사 이제 막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 회사 생활에서 인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확실히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아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과의 아까 공주님이 말했던 인간관계,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서 가장 오랜 시간 모여있는 시간이잖아요. 사람 가장 오래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 회사에서 지나가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쓰레기를 주웠는데 그분이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보면서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신 건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죽었다. 근데 이렇게 죽는 사람이 너가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기본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도가 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정진님은 조직생활에서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개인의 주도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관리자가 되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제 아래에 있는 분들이 회사에 애정을 느끼고 조직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일을 함으로써 내 일을 사랑하게 되는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주도권이 오히려 조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분위기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면은 항상 긴장한 상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기억을 해야 돼서 사람이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민함은 조금 한 겹 이렇게 밑에 두고 그 위에서 약간 어느 정도의 유순함 그리고 기본 말씀해주신 그런 기본적인 애티튜드 같은 거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도 너무 중요하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은 결국 인간, 개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면 이건 조금 딥한 질문이에요. 청년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질문만큼 딥한 대답일 수 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사회잖아요. 근데 각자 도생이라는 키워드가 한국의 중심이 되면서 너무 개인주의화 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뭔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다 함께 잘 지내자라는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이런 게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너무 긴 근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도 보면 다정함도 결국 체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여유가 되고 주변을 돌볼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근로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내 체력부터 쉬는 게 우선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돌볼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의 근로 시간이 예전의 한국의 근로 시간보다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도 그런 각자 도생 이런 게 아니었는데라는 좀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저는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뭐 오지랖이 좋은 오지랖이었고 정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랑 동시에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조금 더 경쟁주의적 사회라던가 아니면 그냥 내가 행복하다는 기준이 너무 획일화되면서 그냥 나만 잘 살면 행복한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 모든 거랑 연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뭔가 그런 부분들, 결과론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기준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면 혹시 하연님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사회가 진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면서 그런 불안감은 조성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런 처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무거운 그런 법적인 결과를 내지 않는 게 좀 많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불안함은 조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심신미약으로 뭐 10년 아니면 뭐 정신적인 문제로 5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수많은 불안감은 조성하면서 결국에는 해결되는 건 없고 피해자는 그때 왜 거기 가고 그때 왜 그 사람이랑 만났고 그때 왜 거기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어? 라는 그런 2차 가입 프레임도 조금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해결하고자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무겁게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강화? 네, 그런 강화. 법적인 거를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준님은 저는 정희님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긴 한데요. 지금 뭐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방송만 봐도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50년 뒤쯤만 돼도 진짜 막 국가 소멸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석학분들이 막 연구나 대책을 내놔도 큰 효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뭔가 범국가적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을 못했던 걸 덧붙이자면은 요즘 사회를 표현하자고 하면 저는 예민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남자와 여자가 싸웠다고 했으면은 옛날에는 저기 싸운다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저기 남자랑 여자가 싸운다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아까 앞서 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뭐 일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통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문제라고 딱 하나로 짚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의 여유가 각자 조금 있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앞서서 가짜 도생이라는 키워드가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수호지심 아니면 측은지심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떤 뭐 불의를 봤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힘들었을 때 그걸 공감해주는 여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 근로시간 이런 것보다도 여유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없이 너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주변 돌아볼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그냥 예민함 이런 것들로 누군가를 공격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너무 세대 갈등 아니면 뭐 남녀 간의 성별 갈등, 갈등과 혐오의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여유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공감해요. 컨텐츠에서 나오는 것들, 컨텐츠에서 발행되는 것들로 너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쇼폼이 너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 아드레날린 수치가 엄청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그 아드레날린을 채울 수가 없으니 정말 더 자극적인 거, 더 내가 혐오할 수 있는 것들로 사람들이 점점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옛날에는 그 드라마를 한번 보면 쭉 보는 것도 잘했었는데 쇼폼이 나오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거, 더 재밌는 거 막 찾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인데요. 이제 아쉬워. 마지막으로 그런 거 했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에 나왔을 때 받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나 이런 컨텐츠에 나오면 이런 질문 한번 받고 싶었어. 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 이런 게 있는지. 없었나요? 저는 오늘 저희가 모인 이 자리가 청년들끼리 얘기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저는 그 청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순수라는 거는 투명한 물잔에 깨끗한 물이 한가득 담겨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만약에 불순물이 들어와도 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스스로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확실한 거잖아요. 저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신만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면 주변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처럼 행복한 사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저 이어서 어른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있는 게 아마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뭐 범죄를 저지르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보통 부모가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살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이제 성인이 됐죠. 가장 못했던 게 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나의 선택이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른의 기준을 한 가지를 정하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진다. 이 부분이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님은 성인에 대한 기준이 어떤가요? 저는 성인은 이제 그냥 진짜 그 법적으로 나이가 차면 그게 성인인데 어른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 국어 사전에 있는 거를 봐도 공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나를 포함해서 그 내가 어떤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책임감도 갖춰져 있고 어떤 능력도 갖춰져 있는 상태를 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철이 든다는 표현 자체가 뭔가 책임을 좀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고 해서 저는 그런 뭐 소녀 가장분들도 다 어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어른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성인 이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 이게 엄청 길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들, 책임감을 갖는 정해주신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것들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딱 옛날에는 너 이제부터 어른이야, 책임져라는 게 강압적이었다면 이제는 강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강압받은 세대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 다르게 그 상황에 놓여지고 그것만 했어야만 하는 머스트 같은 느낌이었어서 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나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서는 정말 더 강압적 결혼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어른이 되는 거, 성인이 되는 거 책임감이 너무 중요하다. 저요. 혹시 뭐 동준님은 이런 거 질문 받아보고 싶은 거 있으셨어요? 저는 따로 질문 받아보고 싶은 건 없었는데 그 청년의 기준도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이 어디까지 청년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제 예시이긴 한데 제가 저번에 양로원을 잠깐 출장 때문에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마을 청년회라고 해서 이제 분들을 봤는데 다 7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왜 청년회라고 표현하셨는지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분께서 청년 회장님께서 우리는 풀을 청자가 아니고 들을 청자를 써서 들리면은 거기까지 청년으로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멋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따로 뭐 청년의 기준도 따로 안 넣어놓고 다들 어느 정도 다 청년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있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도 받고 싶은 질문 있으셨나요?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는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어? 라는 질문은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많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정답을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고 뭔가 자료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 살진 않았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뭔가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청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봤고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얼마나 아세요? 본인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도 아직 한 30%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저의 장점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 못 하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다 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확신을 아직까지도 못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30%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100%를 찍게 되면은 이제 생이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그래도 나름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약간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 자기만의 취향이 확실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취향이 있다는 건 나에 대해서 많이 사유했다라는 증거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5%? 좀 더 높네요. 2살 더 먹어요. 혹시 올라가는 거야? 하연님은 혹시 저는 좀 낮아요. 저는 한 10에서 20 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사실 저에 대해서 파악하고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진짜 어떤 거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된 게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냥 청소년기까지는 그냥 살자 이렇게 왔다가 진짜 그냥 살아버리니까 20살 되고 이제 너 하고 싶은 거에 네 진로를 찾아라고 하니까 헉,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돼버려서 20살 때부터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그런 고민을 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의 20%면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도 회원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심리 검사 같은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알기가 좀 싫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류키안 발라에서 하는 다른 차차차 프로젝트 1차 때 있었던 심리 검사 있죠. 알죠. 그것도 문항 검사를 하면서 너무 하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를 알기가 싫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10%, 5%에서 10%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검사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엄청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나를 아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나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저를 얼마나 알까에 대한 생각 진짜 많이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남들에 비해 좀 많이 알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진짜 그 30살 이전까지 너무 치열하게 해볼 거 다 해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하연님이 20살 때 그런 고민에 어떻게 보면 딱 놓여진 거잖아. 너 하고 싶은 일 찾아 라는 그 고민.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을 더 어린 시기부터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 우리가 정해놓은 길로 무조건 가면 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강야에 놓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그게 내내 학창시절 내내 하라는 대로 해 이걸 듣다가 20살이 되면 갑자기 너의 개성을 보여줘 이렇게 되고 다시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 다시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 그 유쾌한 발언 차차차 프로그램의 1기 때 그 지원서 중에 한 줄이었는데 하라는 대로 해서 망했다 였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망했다. 이제 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지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들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연님 혹시 받고 싶은 질문이 있으셨는지. 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했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다 많이 봤잖아요. 네, 영리의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세대 간의 공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질문을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한 가지씩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딱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기성세대 분들한테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거를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이루지 못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좀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보면은 부모님들 꿈이 뭔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6.25 이야기도 듣고 일제시대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텨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지 그 부분 솔직히 진솔하게 듣고 싶기는 했었습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정말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한테 딱
한 문장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저희 청년 세대에게 어떤 문장을 말해주고 싶으신지 그 두 가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전과 달리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위해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저희 나이 때 이미 결혼을 하셔서 아이도 낳으시고 육아 가정을 다 이루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직 가정을 못 이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 나이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되게 열심히 살 수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 것도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딱 정진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몇몇 분들은 질문지만 응원의 말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픈 세대이기에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청년들에게 그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두 번째는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노력하면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응원의 말도 들어보고 아까 질문도 했으니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청춘들에게 묻고 청춘들이 직접 답하는 영리의 시간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가 동준이가 정진이가 말하는 청년의 이야기 영리의